안녕하세요. 바람영혼 수선실 이윤창 외도 전문 상담사입니다.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찾아온다는 말이 있죠. 저 역시 제대로 정신줄을 잡지 못할 정도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찾아왔었습니다. 살아가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실패했다는 절망감과 함께요. 배우자의 외도는 그 누구도 일어나기 원치 않는 일일 겁니다.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처하는 게 좋은지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정서적, 감정적으로 배우자와 독립되어야만 합니다. 제 경우 누군가를 만나 강렬한 느낌이 있었고, 이 사람과 외로운 세상 속 서로 기댈 수 있는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해 빨리 오픈했고, 그만큼 모든 걸 주었기에 돌아오는 배신감도 컸을 겁니다. 변하지 않을 영원한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자녀까지 낳고 평생을 함께하는 그림을 그리며 행복해했으니까요.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이 등 돌리고 배신할지라도 내 곁을 지켜줄 거란 믿음을 가지는 것이 부부 사이여야 할 텐데요. 그런데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것을 알게 됐다면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믿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나 자신만 더 예민해지고 심한 자책으로 병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깨어져 버린 유리그릇처럼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 그것을 다시 처음과 같이 복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상황 파악을 할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이성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부부관계를 어떻게 정립할지 결정한 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야 합니다. 남편을 100% 믿지 못하는데 이혼을 당장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보호방벽을 세워 관계를 재정립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상대를 대하는 마음의 중심추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무너진 상태에서 빠져나오길 거부하면서 패닉에 빠져 오래 머무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황만 더 악화되곤 하니까요. 또 바람 피우면 어쩌나 전전긍긍하고 배신감에 아파해도 아무도 그런 고통에 같이 아파해주지 않습니다. 가슴 아파하며 미련을 가지고 잘해준다고 배우자가 바람을 중단하고 절대 되돌아오진 않습니다. 배우자를 믿지 못하는 상태라 할지라도 조급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미련 때문에 괴로움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보다는 나 자신을 새롭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외부 활동부터 시작해서 내 손으로 적은 돈이라도 소소하게 벌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 나가야만 합니다. 자신을 위해 투자하고 자신의 삶을 중심으로 가족들에게 끌려가지 않아야 하며 남편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목숨 걸며 살지 않게끔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내 삶 전체를 2번 다시 흔들어 버리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칼자루를 믿지 못할 배우자 손에 맡기지 말고 내 것으로 다시 되찾아오셔야 합니다. 한동안은 그 자리에 쓰러져서 무너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과정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일어서야만 합니다. 조금은 여유를 되찾고 바뀐 상황에 적응해 적절히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속이는 것 없이 모든 것을 믿고 공유하고 완벽하게 밀착된 관계가 가장 좋은 것이고 바람직하다고만은 볼 수는 없습니다. 관계라는 건 상황에 맞게 형태가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면서 주체성 있게 살아나가는 것. 배우자와 조금은 거리를 두고 쿨하게 내 일상을 해나가는 것이 어쩌면 현 상황에 맞는 이상적인 부부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기대하는 것이 적으니 상처도 덜 받겠지요. 한계점을 너무 넘어서서 절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 시기에 경제적인 준비를 마치고 이혼하면 됩니다. 반대로 어차피 같이 살기로 결심했다면 상처를 받고 무너져 보았자 그들의 손해가 아닌 내담자님의 손해일 겁니다. 세 번째, 외상 후 성장이라는 말. 그래도 배운 바가 있다고 생각해. 괜찮아질 거야.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성장해라. 위기는 내 삶의 기회이다. 회복 탄력성, 외상 후 성장.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인생 절호의 기회 좋아하네. 네가 안 당해봐서 모르는 거야. 네가 나처럼 살아봐. 내가 겪지도 않아도 될 일을 겪어야만 했던 것 아닐까. 배우지 않았어도 되었고 성장할 필요도 없었는데 도대체 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 다른 사람들보다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건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에 잠겨 근 2년 동안 아파하며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왜 하필 나일까 신을 원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무기력증에 걸려서 헤어나오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괜찮아지는가 싶다가도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기 일쑤였습니다. 연료가 없는데 살기 위해 엑셀라이트만 강하게 밟아나가는 느낌이었죠.
저는 성향상 회복이 느리며 많은 생각에 잠기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 끝에 얻은 결론은 가시밭길이었지만 이겨내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제 가치를 끝까지 지켜낸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정을 회복하고자 아직 애정이 남아서 자녀들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혼할 수는 없다면 자신의 삶을 리모델링 해나가야 합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고통스러운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내 삶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모두 깨닫고 배웠다고 생각하지만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상처받는 건 누구도 원치 않는 일이니까요. 그러한 상처로부터 성장해서 다시금 인생의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에 나오는 회색빛으로 감싸진 세상 속에서 차츰 바람의 상쾌한 느낌도 햇살의 따사로움도 새삼스레 다시 느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말이죠. 자연히 시간이 지나면 혼탁해진 물도 흙이 가라앉아 결국 투명해질 테니 힘드신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잘 이겨내고 극복해낸다면 인생에서 또 좋은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